현재 캄보디아가 온통 한국 이야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K-팝이나 K-드라마 등이 캄보디아를 강타하면서 한국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유행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마저 한국의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캄보디아에 큰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기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캄보디아에는 연기, 노래뿐만 아니라 춤까지 잘 추는 그야말로 재능형 국민 여동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한류가 강타했기 때문에 이 국민 여동생도 자연스레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무대를 선보입니다. 심지어 이런 아이돌 노래뿐만 아니라 한국의 찐팬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김범수의 보고 싶다까지 따라 부르는 것에 도전했죠. 그런데 이 국민 여동생의 진짜 정체는 더욱 놀랍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캄보디아 공주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주의 이름은 바로 노로돔 제나. 캄보디아의 독립영웅이었던 노로돔 시아누크빌 전 국왕의 증손녀이자 노로돔 차카 전 왕립군 사령관의 손녀인 제나 공주는 가수, 배우, 모델, 유튜버 등 많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캄보디아 왕실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드라마, 영화, 예능에서 맹활약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진짜 진가는 바로 춤과 노래에 있었습니다. 제나 공주는 어렸을 적부터 춤과 노래에 특히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제나 공주는 춤추고 노래하는 영상으로 SNS 구독자만 80만 명이 훌쩍 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캄보디아의 전통가요를 커버한 영상은 무려 1900만 뷰를 기록하고 페이스북 팔로워는 218만 명이었죠. 캄보디아의 인구가 1659만 명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나 공주가 푹 빠진 것이 있다는데요. 그건 놀랍게도 한국의 K-팝과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제나 공주는 특히 블랙핑크, 트와이스, 모모랜드를 매우 좋아하고 배우 이민호의 팬이기도 하다는데요. 물론 춤과 노래에 관심이 있다 보니 자연스레 전 세계를 강타한 K-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 나라의 공주가 K-팝의 찐팬임을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였죠. 그녀는 K-팝 아이돌의 노래와 춤을 보면서 그 모든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K-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K-팝은 말하자면 모던하고 독특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노래가 밝고 역동적이며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라며 K-팝이 주는 밝은 에너지 때문에 K-팝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K-팝 사랑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나도 K-팝 좋아해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2020년 캄보디아 문화경제협력단 일원으로 한국 초청이 성사되기까지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쉽게도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K-팝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식지 않고 2022년 6월 수도 푸놈펜 짜토목 국립극장에서 열린 한국 캄보디아 친선 국제교류음악회에서 K-팝 창작곡인 더 퍼스트 데이 위다우트 를 열창해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죠. 그리고 이런 그녀의 K-팝에 대한 사랑이 소문나서일까요? 그녀는 캄보디아의 최초 한인 연예기획사 케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나윤정 대표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즉 정말 캄보디아에서 K-팝 아이돌이 탄생한 것인데요. 노로돔 제나 공주와 손을 잡은 케이브 엔터테인먼트 나윤정 대표는 사실 노로돔 제나 공주가 연예계에 막발을 디딜 무렵인 약 4년 전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기억의 공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재다능한 끼를 발산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어린 나이에 비해 갖춘 열정, 성실한 태도와 자세였다며 첫 만남을 떠올리기도 했죠. 그렇다면 캄보디아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공주님이 K-팝을 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일이라 매우 자랑스러워요. 캄보디아에 이런 큰 재능이 있는 공주님이 있다는 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주님의 K-팝 무대 데뷔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럼 제나 공주님의 K-팝에 대한 인터뷰를 짧게 살펴보실까요? K-팝은 저에게 많은 예술적 영감을 줍니다. 저를 좋아해주는 많은 팬들,
특히 저를 알아보시고 좋아해주시는 한국 팬들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남성 최고 인기 보컬 가수인 보보와 함께 부른 최신 앨범 노래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K-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랙핑크를 포함한 K-팝 아티스트의 명성과 인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매일 쉴 새 없이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대 뒤는 정말 힘들거든요. 케이브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나윤정 대표와의 인연은 K-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저를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K-팝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인터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캄보디아의 공주님마저 한국의 아이돌로 데뷔를 했으니 캄보디아와의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캄보디아에는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는 한국어 열기가 K-팝에 버금갈 만큼 뜨겁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의 경우에는 38,829명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했는데요. 특히 캄보디아 전국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명문대학인 왕립 푸놈펜 대학교가 한국어를 전공 과목으로 채택한 이후 캄보디아 주요 대학들은 앞다퉈 한국어과를 개설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노동부도 예비 한국 이주 노동자를 위하여 각 지방 직업훈련원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 골치 아픈 일도 생기고 말았는데요. 아예 한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처럼 포장한 모방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자국 생산품 점유율은 10%에 불과한데요. 즉 가공식품을 비롯해 대부분의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주요 수입국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바카스가 캄보디아 시장에서 진출한 뒤 서서히 매출이 오르다가 2017년에는 무려 600억 이상의 성과를 거두면서 초대박이 났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한식 프랜차이즈 본총과 설의 갈매기 등도 진출해 지점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었죠. 현지 물가에 비해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식품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한국산을 모방한 제품들이 중국과 동남아 전역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품에 한국어를 넣고 심지어 한국의 아이돌 사진까지 도용해 마치 한국 제품처럼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지만 현지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한국 제품이구나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한국의 인기 제품의 맛과 컨셉을 모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라면, 김, 김치, 과자 등 많은 한국 식품들이 국내외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위주로 맛과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들이 캄보디아 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제품을 모방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건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그만큼 막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약 모방한 제품에서 이상한 원료가 검출이라도 된다면 한국의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제품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증마크를 따로 붙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공주 덕분에 앞으로 더욱 많은 교류가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 미리 이런 문제를 초장에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K-팝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